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정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최근에 어떤 톡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냐고 태풍의 옷보다 우동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새롭게 컨텐츠를 뭐 하나 올려볼까 하다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등기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실 셀프 등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유튜브는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 같아요. 왜냐면은 셀프 등기 하려면 이렇게 순서도 있고 서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캡처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 전체적인 큰 내용, 그 다음에 셀프 등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사실 네이버에서 아파트 셀프 등기만 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은 다시 한번 보거든요. 왜냐면은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셀프 등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셀프 등기를 할 때는 크게 우리가 장소로 보면은 부동산에서 해야 할 일, 구청에서 해야 할 일, 등기소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셀프 등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서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겠죠. 네. 요렇게 큰 그림을 갖고 본인이 A4 용지에 집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부동산에서 해야 될 서류와 준비해야 할 서류, 구청에서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등기소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으면은 다음번 등기 칠 때 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요 서류를 요 순서를 보시고 그다음에 서류를 한번 볼게요. 등기라는 거는 매도자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파트가 가장 단순하니까 아파트를 샀을 때 매도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라에 내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다 라는 걸 등록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한테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도자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자 인감도장,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다른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도인이 주소를 잘못 쓴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때 귀찮고 번거로운 거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인 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되고 법인은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을 수 있거든요. 매도자가 법인인데 저게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옆에는 인감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 옆에 꼭 인감도장을 꼭 찍어 보시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제가 셀프 등기를 하려고 이제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갔어요. 접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보정이 떴다고. 보정이라는 거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 이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등기소에서 잘못됐다. 서류를 다시 확인해라. 이렇게. 가보니까 이 도장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네.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도장을 다시 만든 거예요.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인감도장 한자인 경우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한자 끝에 동그라미가
이전 거는 동그라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만든 거는 그 한자가 동그라미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정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연락을 하고 매도인이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일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필증은 뭐냐면은 등기필증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네이버에 등기필증을 검색해 보시면 뷰, 이미지 이렇게 생긴 게 등기필증이죠. 네, 등기를 치고 나면은 등기소에서 요거를 줍니다. 요 등기필증, 매도인이 요 등기필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스티커를 딱 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하고 같이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무사를 이용하면은 법무사가 수수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받고 그 매도자의 등기필증이 없어도 뭐 임시 등기필증, 일회용 등기필증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셀프 등기니까 매도자가 등기필증이 없으면 매도자와 함께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필증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했던 경우에 한 번 있었어요. 셀프 등기할 때 등기필증 없다 그래가지고 등기필증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삿짐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증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 이제 우리죠. 매수자는 뭘 준비해야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라는 거, 등기 신청서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iros.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작성을 쫙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이폼 형식으로 작성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됩니다. 여기 작성을 이걸로 하는 게 편하고 좋은 게 이걸로 안 하면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이제 서식을 불러들여서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위임장이 뭐냐면은 이 등기를 친다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원래 하는 건데 보통은 매도자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의뢰를 받는 거죠. 위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임을 받아서 매수자가 등기를 칩니다. 혹은 법무사가 매수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법무사가 등기를 치는 거죠. 이 폼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위임장도 같이 출력할 수 있게 형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요. 이 위임장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에 블로그에 검색해 보면은 위임장에다가 도장을 찍고 다 작성한 위임장에 도장을 찍지만 혹시 몰라서 빈 위임장에도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왜냐면 잘못했을 때를 대비해서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우리 원래 부동산 매매할 때 하는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취등록세가 예전에는 그냥 6억 이하는 1.1%, 6억 이상은 뭐 2.2%, 뭐 근데 그게 또 바뀌어서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 기준으로 취등록세였는데 이제는 세대당 아파트 집이 몇 개이냐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인데 대지권 등록부, 집합 건물 전유 부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 뒤에 가로 있는 걸 잘 챙겨야 돼요. 이게 귀찮으면은 부동산에 발급해 달라고도 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준비해 가는 게 편하고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굉장히 인터넷 사이트가 잘 안 붙어서,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가 크롬에서 잘 안 되는지.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걸 괜히 뭐 구청에 가서 하네, 뭐 등기소 가서 하네 하면은 거기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집에서 차분히 준비해 가는 게 편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15만원짜리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도 주택채권은 우리가 이제 사고 할인해서 싸게 팔고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 사이트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인터넷 은행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요. 그 블로그에 보면은 국민주택 채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 표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얼마짜리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계산법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능해요. 뭐 구청 옆에 있는 은행이라던가 혹은 등기소 옆에 있는 은행에서 하지만 거기서는 이런 걸 직접 계산해 주지 않아요. 뭐 계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은행은 되게 붐비고요. 그리고 현금으로만 됩니다. 네, 현금으로만 되기 때문에 현금을 꼭 준비해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 아닌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금으로 꼭 준비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채권만큼은 뭐 꼭 미리 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날짜별로 이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꼭.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부동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 확인서는 우리가 취득을 구청에서 취득록세를 내고 나면 등기소에서 제출할 때는 취득록세 납부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많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체크 해가면서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게요. 집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실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준비해 주시죠. 특히 이거를 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여기서 집에서 다 돼요. 집에서 됩니다. 집. 이건 우리가 이미 받고 있잖아요. 이건 부동산. 이거는 집.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네. 다 집에서 되죠. 물론 집에 이제 인터넷 그게 있어야 되고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 요거는 부동산. 근데 이 폼을 작성할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아마 번호를 넣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한 이틀 전에 이 신고필증을 달라고 하고 등기 그 잔금 전날 집에서 이 폼을 다 작성해서 준비해 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 취득록세 납부는 여기서 말씀드릴게, 우리가 구청에를 가는 이유는 취득록세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득록세가 얼마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게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안 가도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처리하고 잔금날 당일 오전 7시 이후에 취득록세 그 지로용지 같은 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안 갈 수 있어요. 아파트는.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토지 때문인지. 네. 이제 주택은 이제 집, 토지 따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등기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안 가도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부동산, 이거는 구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다 집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서류만 잘 준비해 가면 돼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정신 막 난리 치거든요. 왜냐면 이 폼 작성할 때부터 뭔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준비할 게. 그러면 네이버 같은데 제가 아까 저도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할 때. 요번 것이 최근에 보니까 잘 나오더라. 이렇게 뭐 전자수입이죠. 이렇게 준비 서류 목록 이게 잘 되어 있죠.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 어디 가족관계 등명서는 어디 봐야 할지. 얼마나 이렇게 친절해요. 이게 친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 그 전자24 gov.or.kr 거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좋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네. 도움 받았으니까. 검색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요거 차근히 작성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취득록세 낼 때 현금으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요. 6개월 무이자 할부도 됩니다. 카드사마다 다른데 3개월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고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국민카드나 일부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 돼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하셔서 할부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혹은 뭐 재산세 납부할 때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돼지카드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 카드가 있으면은 그렇게 카드를 내면은 마일리지 적립이 되거나 포인트가 쌓이죠. 뭐 예전에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SSG 신세계 포인트로 하고, 뭐 지방은 경기도나 이쪽은 그 롯데 L 포인트로도 했는데요. 그게 요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주로 돼지 카드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일리지 쌓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사실 제일 편하고 좋죠. 부담도 없고. 왜냐면은 그 재산세나 국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가 쌓이지 않아요. 보통 웬만한 카드 회사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카드 할부로 구입하면은 카드 포인트 안 쌓이는 거. 어차피 할부는 쌓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재산세도 카드 포인트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6개월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취등록세를 위택스로 납부를 하시면 편하고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날 집에서 막 서류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딱 가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매도용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요. 그럼 다 레디가 됐죠. 그 다음에 구청에 갑니다. 혹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내셨으면 상관없고요. 구청에 가가지고 취등록세 납부한 곳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등록세 납부 작성을 다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요. 혹은 인터넷에 그 서류 폼이 있어요. 미리 쳐가도 좋습니다. 혹은 거기서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신고필증 요거랑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내는데요. 부동산 신고필증은 원본을 내시면 되고 매매계약서는 사본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원본을 내버리면 등기소에서 원본이 없잖아요. 네, 이것도 사본 네, 사본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랑 부동산 신고필증 있잖아요. 요거 거래 신고필증 그냥 하나씩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에서도 복사해 주거든요.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꼭 그 등기소 가서 신고필증 없거나 매매계약서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럼 다시 구청에 빽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구청에 가가지고 그래서 준비했던 서류 딱딱딱 내면은 이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취등록세 내세요라는 걸 주고요. 그럼 거기서 취등록세를 그 구청 옆에 있는 은행 가서 내셔도 되고 그냥 위택스로 해서 카드로 내면 됩니다. 카드로 낸 다음에 다 했다 하고 등기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구청 직원한테 나 이거 취등록세 다 냈는데 취등록세 납부 확인 영수증을 주세요 하면은 취등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줍니다. 은행에서 납부를 하셨다면은 그 지로영지에 도장이 찍혀 있겠죠. 확인 필을. 그렇게 구청에서는 꼭 취등록세 납부가 다 됐다는 확인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등기소로 가시는 거예요. 물론 등기소 가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채권을 구청에 있는 은행에서 내도 되고요. 등기소에 은행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면은 막 이제 정신 없습니다. 일단 주차부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근처에 있는 그냥 유료 주차장에 대셔도 됩니다. 줄 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등기소는 다른 곳과 다르게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막 정신없이 막 무조건 번호표부터 뽑지 마시고요.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 서류를 검토해주는 그런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잘 보시면 번호표를 뽑는 경우도 있고 안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이었고 안양은 들어가자마자 거기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뭔가 칸막이 같은 게 막 있어요. 이렇고 등기소 중에 제가 가봤던 중에 용인에 있는 그 처인군가 거기 있는 등기소는 와 거기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 하나 잘못되면 용인시청 가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등기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등기소를 가면은 먼저 그 민원을 검토해 주시는 분 그쪽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 간 서류를 딱 주면 그분이 막 검토를 합니다. 그럼 연필로 이건 다시 쓰세요. 이건 어떻게 하세요. 이건 다시 쓰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다시 거기서 하거나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이제 그분들이 뭐 해라 하는 게 등기필증. 등기필증에 우리가 이게 등기필증은 언제 받죠? 잔금 칠 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폼은 미리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 폼에 등기필증
쓰는 난이 있는데 우리 보통 빈칸으로 두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1년 번호랑 이런 걸 보통은. 그래서 등기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요 등기필증의 스티커를 뜯어서 거기에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 폼에서 우리가 작성한 서류의 두 번째 장 윗부분에 이제 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보통 제일 많이 이제 지적받고요. 이제 그런 것들 쓰고 뭐 서류 준비하고 뭐 15,000원 혹은 이 폼으로 했으면 13,000원인가? 그런 거 이제 등기소에서 뭐 받을 거 받고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등기소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편으로 받으실까요? 그러면 우편으로 받으면 편하죠. 왜냐면 우리가 다시 거길 등기소로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등기소마다 3,000원인가 뭐 이걸 내면 알아서 봉투와 우표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등기소는 나보고 사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옆에 우체국 가서. 그럼 이제 사서 이제 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내가 가서 등기소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웬만한 등기소는 다 얘기하는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등기가 다 되고 나면은 이메일 주소를 만약에 기재하셨으면은 뭐 교합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게 뜹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다 완료됐다고 이메일로 오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완료됐다고 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집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기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귀찮고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폼이 제일 힘들지 다른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디를 가서 뭘 내야 될지 이런 것만 잘 준비해 가시면은 준비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는 또 뭐 공동명의대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지분은 1분의 2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매도자가 공동명의, 매수자가 공동명의 막 이러면 진짜 헷갈리는 거죠. 4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하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3시간 이렇게 걸린 적도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빨라져서 10분 만에 끝낸 적도 있어요, 등기. 물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내가 월차비가 하루에 뭐 20만 원이 넘는데, 법무사님 싸게 구해서 20만 원 했다. 그러면 그냥 맡기세요. 내 월차비 아끼는 게 훨씬 납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쨌든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